공부하면서 또 잘못된 거,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이런 걸 이제 여러분들하고 공감을 좀 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제가 이번에 한 5년 만에 나오는 걸 정리했거든요. 원고를 정리해가지고 책을 냈습니다. 여러분한테 일일이 다 돌리지 못한 게 좀 죄송스럽고, 한두 번 여기 흘러다니면 한번 좀 읽어봐 주시고, 저는 경주살이 지금 6년째를 맡고 있고, 창원 마산에서 활동을 했고, 거기서 성장을 했고, 퇴직 다 하고 다 정리하고 어쨌지 2년이 닿아서 처가 동네에 와서 있는데, 여기 아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저 역시 아는 사람이라고는 우리 여기 정희 씨, 정희 씨밖에 없고, 인맥이 제가 스스로 울타리 막을 치다 보니까 사람을 안 만나고 있습니다. 일종의 옛날 선비로 치면 은둔이죠, 은둔. 그래서 몇 군데 해제 선생을 저도 경주 와서 알았어요. 해제 이현직 선생. 왜냐하면 경남 쪽에는 남면 조식 선생이 대빵이거든요. 근데 이쪽에 오니까 퇴계가 종립했던 이현직 선생. 또 동방오연의 한 분이다 보니까 아, 이런 분이 이 경주에 계셨구나. 그래서 옥산 서원도 가보고 나름대로 가서 보고 느낀 그런 찰나에 또 동락당에서 펴는 바람 뭡니까? 들꽃 바람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바람 속에 들꽃인 것. 그런 조선 500년 해제 가문이 걸어온 그 책을 한번 보면서, 야, 나도 장손인데 나는 내 집안을 어른들을 이렇게 가게를 이어갈 수 있겠느냐. 500년 동안 가게를 이어왔다는 대단하잖아요. 저거 부대종손인데, 제가 부대종까지 제가 모시고 있는데, 이 부대종도 4대에 와서 이제 끝장이 난 것 같는데, 그 해제의 아들 서자가, 장계가 토양을 이루고 해서 500년 동안 흘러왔다는 건 우리가 말은 하지만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조선 최대의 가문이라는 윤선도 가문은 장자한테는 불굴라지. 그 지역에 대학까지 딱 놓으면 공과 종가에 눌러 앉아야 돼. 사람들은 서울로 가고 나와서 공부도 하고 변호사도 하고 의사도 하고 다 하지만 장자는 절대 종가의 자리 지키기로 하는 그 전통이 있다 보니까 지금까지 윤선도 가게가 명맥을 이어오고, 그런 걸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집안도 있고 본받지 않아야 될 집안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좀 보면서 좀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다 하는 것도. 그러다 보니까 윤선도 가게의 장소는 파워가 막강한 자신의 말이 전 가문에 지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며칠날 종회를 하니까 무효하면 나이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장성의 말이 절대적이에요. 그런 한 가문의 율법이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까지 이어져 온다고. 그런 것도 한번 우리가 살면서 참고해 보시고, 우리 가문, 내 집안은 어떻게 뿌려갈 것인가, 그런 좀 숙제를 해 보셔야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잡다한 소리도 나오는데, 제가 저 학교에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왔지. 뭐 1학년 교양과정 같은 경우에는 뭐 200명도 앉아서 하고 하는데, 뭐 한 30명, 60명 정도 앉았는데, 그 당시에는 지금은 뭐 애들이 없으니까 그런 남자도 기합니다. 솔직히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오늘 여러분들 보고 하는 얘기가 그 비싼 등록금을 내고 수업 왔는데 빈손으로 옵니다, 학생들이. 저희들 다닐 때는 교과서는 안 가져와도 교양서적이나 뭐 사상서적이라든지 볼펜 정도는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요즘 애들은 볼펜 가져오는 애도 별로 없어요.
빈손으로 가요.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내 애들한테 이 수업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자네 여기 왜 왔냐고 성적이 필요합니다. 성적 줄게. 여기 앉아서 수업 분위기 흐리지 말고 가시라고. 그 정신을 보면은 요즘 애들이 하나의 단면이지만 진짜 이게 우리 부모들 탓이고 우리 교육의 탓이고. 그런데 이런 문화 강좌가 1년, 2년 한 번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한다는 여러 사람이 또 담당자의 열정이 뒷받침되지 않는 문화 강좌가 뿌리내리기 어렵다. 뭐 일부에서는 김주가 인문학 강좌 그래도 맥하지 않느냐. 각 시군마다 문화 강좌들이 많이 개설되고 그나마 조금 우물 트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못나고 있는 이런 마음이 그나마 그 포항에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자랑이고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좋다. 이런 활동을 좀 더 나만이 아니고 옆에 분들한테 말 하셔서 동참하고 우리 사회가 좀 더 밝고 깨끗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저는 기원하고 싶습니다. 제가 책을 만든 목적도 건강한 자유시민이 되자. 천지도 구분 못하고 동서도 구분 못하고 이런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고 왜 사는지 그 해답을 가르쳐주고 찾아야 되는데 그걸 어디서 찾겠습니까? 저는 역사에서 찾아야 돼요. 여러분 역사를 왜 배우시나요? 저녁 때는 다 오니까 학교 다닐 때 수학을 왜 배웠죠? 수학을 생활할 적에 아무 쓰잘데도 없는 왜 배운다고 보십니까? 수학은요 2 곱하기 2 구구단 2 곱하기 2를 하면 답이 4가 나온다. 2는 4, 2, 3은 6. 왜 가르칠까요? 그렇게 외우는 순간에 인간의 뇌의 구조가 논리학으로 접근해요. 논리. 아, 2 곱하기 2는 어떤 연유도 모르지만은 4가 되더라 하는 뇌의 구조를 논리로 흘려버려요. 가장 좋은 건 수학. 수학을 잘하는 분은 논리에 빈틈이 없습니다. 왜? 하나가 끝나면 답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인문학 쪽에서 역사. 역사는 뭐 수나라, 당나라, 뭐 신라, 백제, 고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역사를 배우게 됩니까? 역사는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제시해주는 답이 역사에 있습니다. 그걸 어느 역사 선생도 그 이야기를 안 해요. 그냥 역사가 뭐 국사다. 야 학생 다 왔어? 오늘은 몇 페이지 신라 이렇게 나가니까 애들이 뭐 때문에 역사 국사 공부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3년 근 10년을 교육을 받고 졸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한다는 소리가 야 뭐 신라 통일은 몇 년이었지? 뭐 600 하나 연도 외우기가 애로워. 그 연도 외우가 뭐 할 거예요? 신라가 어떻게 통일을 했는지도 한 번쯤 생각을 해요. 그 과정에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왔고 신라 사람은 어떻게 살아왔고 제일 좋은 데가 신라 금관 이야기하죠. 금관 금으로 만들죠. 그럼 신라가 황금의 나라였다? 황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신라에는 금강이 없습니다. 신라의 경주 이 지역에 금강 광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서 나왔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금강 좋은 줄만 알았죠. 그러면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금이거든요. 사금. 하천에서 이를 가지고 조그만 알맹이로 그걸 500냥을 모아가지고 중국에 진상을 합니다. 조공으로 갖다 바쳐요.
그걸 만드는 사람은 지구를 성골이 만들었겠습니까? 신라의 골품 제도에 하면 3두품, 2두품, 1두품들이 만들었겠죠. 하층민들. 제일 안강, 내남천 이런 데서 사금을 채취했는데 그 사금 채취하는 장면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먼 친척, 우리 아버지가 사금 채취한다고 냇가에 쭈그리고 앉아서 걷는다고 생각해요. 그 황금 근간의 그 화려한 뒤에는 그런 민초들의 고난이 있었다. 그런 걸 왜 생각 못하나요? 그러나 역사를 보면서 그런 이면을 보자는 게 역사 토파보기입니다. 토파보는 거는 아 볼펜을 지었구나. 이 볼펜이 뭐지 해갖고 뺑글 저 양반 지은 거는 유성 볼펜이네. 유성은 뭐지? 이렇게 뜯어보는 이게 토파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그런 토파보기의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게 건강한 시민이 되는 거고 훌륭한 부모고 자식들한테 떳떳한 부모가 되는 길이다. 저는 그런 길을 역사에서 찾아야 돼요. 역사. 그래서 우리 김주에서도 수업하는 분들한테 삼국유사 수업을 하면서 많이 와요. 젊은 친구들. 왜 삼국유사관에 왜 삼국유사 보고 싶나요? 공부하고 싶나요? 아무도 답 안 해요. 고작 한다는 게 여기서 졸업해가 조금 실력을 쌓아가지고 해설사 그걸 한번 해볼까 하지. 그래서 향리당 길에 가서 해설사를 만나가지고 향리당 골목도 몰라요. 향리당의 골목도 이름도 모르면서 향리당 해설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 경주에 된 친구 보고 그랬어요. 향리단 해설사가 되려면 여기 문화에 젖어 있는 어릴 때부터 이 동네에서 자랐던 친구를 빨리 한 몇 명씩 후배를 해서 양성을 시켜서 해설사가 되고 그래야 맛이 살아나죠. 요 골목 돌아가면은 감나무가 있었는데 그 감나무 밑에 옛날에 내가 딱지 치던 딱지와 구슬을 묻어놨다. 이 정도는 나와야 향리단 해설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향리단 자기가 골목도 모르면서 그냥 딸딸 외워가지고 선배도 여기는 뭐고요, 뭐이고요, 메뉴. 그거야 자료 보고 팜플렛 보면 다 나와있지. 그러다 보니까 경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뭐냐면 자료에 대한 진위 여부는 상관이 없어요. 와서 사진 하나 딱 찍어. 인증샷. 야, 맛집 어디지? 인터넷에서 무수히 돌아다니는 엉터리 맛집에 꼽혀가지고 가서 1시간 줄 섰다가 한 잔 먹고 별로네.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을 가져간다. 이게 우리 경주뿐만이 아니고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친구들이나 주의해보고 야, 그 팜플렛이 정확한지를 한번 누가 챙겨봤냐고. 엉터리가 얼마나 많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관심을 가지고 쳐다보면 역사가 재미가 있고 관광이 여행이 즐거워진다. 자식을 데리고 불국사를 갔는데 불국사에서 입장권을 내고 세상에 절치고 옆으로 들어가는 절이 있던가요? 대한민국에 정문으로 바로 들어가야죠. 당간지주가 정문이잖아. 정문 앞에 당간지주를 세워놓는데 불국사의 당간지주가 어디 있습니까? 불국사 안에. 불국사 안에 들어가고 안양문 그 백운고 정고 있고 소나무 있는 그 밑에 쪽에 그게 당간 그게 정문이라고요. 그럼 그렇게 해서 백운고 정문을 건너서 안양문을 통과해서 자문을 통과해서 절마당에 들어서야 되는데 파손될까 싶어가지고 돌리는 거잖아요. 그럼 입구까지도 옆으로 돌아서 그 앞에 들어가면 정원 연못해놨죠. 그래서 손 엉터리 작품이잖아요. 일본식 그렇게 해서 다리 하나 만들어서 폼자로가 들어가 옆으로 해갖고 딱 들어서면 나부터 먼저 탱고
여보 이리 가면 이제 좀 이런 그걸 지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거는 저는 책에 가면 불신마저도 불국사를 찾는 불신마저도 저하시킵니다. 다 올라요. 그래야 자문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거고 안양문의 맛을 느낄 수 있는 거고 자문이 뭐고 안양문이 뭐고 해설사들이 다 설명해 줘요. 그런 역사를 보는 눈이 좀 맑아져야 되고 밝아져야 된다 하는 게 저희 소신 여러분들도 이런 소중한 공부 시간을 통해서 좀 주위 사람보다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그런 사람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역사를 이제 배우는 목적을 나름대로 좀 가지고 가신다면은 이제 이 수업에서 우리 각 선생님이 야 원효 그거만 하면 해줬으면 좋겠다. 집볼 내가 뭐 원효에 대해서 뭘 알겠습니까? 이 원효의 세 가지 사상도 있고 다 좋은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또 한번 해보고 싶다. 원효는 파괴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삼국유사에 파괴라는 말이 있던가요? 예. 없습니다. 실계입니다. 실계. 그 한문에 분명히 실계라고 나오지 파괴라는 말은 없어요. 왜 실계라고 했을까요? 이련 스님이 중의지 않습니까? 파괴라는 말 쓰기가 싫었죠. 파란 안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피해라는 실계라는 이런 단어 하나를 예사로 보지 마시고 공부를 하면서 왜 실자를 썼을까? 파자가 아니고 이런 다음 좀 숙제로 남깁니다. 궁금하시면 물어도 보시고 책도 찾는 과정에서 자기 머리가 확 돌아 내 머리가 논리적으로 돌아갈 적에 이 사회를 좀 더 밝게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원효는 파괴를 했는데 왜 파괴했을까? 왜 파괴했을까? 저는 두 가지로 보거든요. 현실에 대한 불만, 둘째는 파괴에 따른 고뇌, 고통, 갈등. 현실에 대한 불만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자기 아버지가 11등급 남아잖아요. 오두품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직이 11등급 오두품. 일설에는 원효가 육두품이라 이야기합니다. 저는 육두품에 찬성하잖아요. 오두품에 불과합니다. 왜? 아버지가 11 남은 것 때문에 아들도 뭐 몇 등급 받았다는 소리는 없거든요.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신라의 골품이거든요. 골품적. 그런데 자기가 배운 학문으로서 불교의 정신세계는 불교가 지금 현재는 누가 주도를 한다? 자장이 주도를 해요. 자장이 643년도에 기국을 해가지고 선덕여왕하고 욱짝이 맞고 같은 진골 출신이고 하니까 황경사 구청답도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자장 전성 시대가 643년부터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한창 구도의 법에 목말라 있던 원효로서는 엄청난 현실하고 백에 부딪히는 거예요. 지하고 뜻이 안 맞는 거예요. 왜? 자장이 추구하는 왕실 중심의 불교. 일반 서민들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원효가 추구하는 사상은 일반 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을 펴야 돼요. 일반 서민들이 가나다, 그때는 가나다도 없었지만 뭐 글자를 알았겠어요. 소위 표현으로 무지몽매한 민중 백성들을 상대로 뭘 전파하는 거예요. 글자를 가르쳐가지고 요거는 불교 사상이 이렇고요 저렇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자장이 말하는 율법 중심의 이런 불교 세계가 안 맞다 보니까 자기는 말로 해버린 거예요.
나무아미 타불. 요 글자만 외우면 끝나갑니다. 전당 갑니다 하니까 글 모르는 할매 할배들이 경상도 말로 할매 할배들이 야 글 모르고 말이야 나무아미 타불만 외치면은 나도 극락한데 쭈라고 나무아미 타불만 외치는 그러니까 급속도로 전파가 돼요. 그런 과정에서 왕실불교와 자기가 추구하는 민중불교 사이의 갈등이 되기 엄청 고통을 느낍니다. 그래서 유학을 가야 됩니다. 유학을 가야 됩니다. 그런 유학의 사유도 또 하나가 나오고 둘째는 그렇게 외치는 그 사회에서 자기를 알아줄까요? 쟤끼 저 또라이가 제도권, 소위 말해 제도권에 진입을 못하는 이간 시대고 그건 뭐냐? 신분도 자기는 진골도 아니고 자장은 진골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실하고 타해가 왕실 사찰 만드는 데서 대장지도 하고 촥 펴나가는데 자기로서는 그 사상도 안 맞고 신분도 그러니까 자기는 그 몇 년 뒤에 득도하고 난 뒤에 이제 자리를 잡게 되지만 그 이전까지는 부패에 참석도 못 하잖아요. 원효가. 그런 사회적인 진입을 하기 위한 장벽에 대한 고통 때문에 유학을 시도하는 겁니다. 650년에 유학을 2차 유학을 의상과 같이 출발을 했는데 뭐 육로로 가다가 고려 첩자로 몰려가지고 무산되고 뭐 그런 얘기 나오죠. 그때 33살이라 33세에 달아들어 얼마나 갈등을 느꼈겠느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는 공부를 나름대로 했는데 취직도 안 돼. 어디 가면은 지방대 출신이라고 푸대접해. 회사에 가면은 끼리끼리 놀아. 갈등 끝에 막 살아오고 나온 사람이 있었어. 이 원효가 그런 심정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해서 무산됐다가 다시 11년이나 지내서 661년도에 2차 유학을 가면 2차 유학은 왜 갔을까? 1차는 상의전 나라도 아까 말했던 대로 사회 진입에 대한 장벽, 사회에 대한 불만 때문에 간 것이 아니고 파괴에 대한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2차 유학을 탈출. 그래서 갔는데 뭐 무덤에서 하룻밤을 잤는데 뭐 해골물을 마셨고 득도를 했다. 해골물인지 아닌데 해골물은 송나라 말기 때 나온 후대인이에요. 그냥 무덤 속에 잤는데 아침 눈 떠보니까 온갖 해골 빽따기가 있고 하니까 그 뒤로 마음이 신나니까 하룻밤을 더 자야 되는데 마음이 신나했다. 이게 송고송전에는 그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송나라 말기에 때 이제 해골물로 미화시키고 나는 각색이 돼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해골로 어젯밤에 문 물이 그렇게 좋았는데 아침에 눈 떠보니까 해골물로 내묻다. 왜 갑자기 법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 마음속에 있다. 일체 유심조 한마디로 내 마음속에 내가 마음 먹는 데에 따라 다르다. 그 어느 순간에 우리가 말할 때는 그 순간에 딱 돌아버려. 득도를 순간으로 그렇게 해서 자네만 유학 가라. 나는 안 간다. 그 의상만 보내고 자기는 빡고해서 돌아와서 헐걸 털어버리고 왜 파괴에 대한 갈등 고뇌도 부질없는 거 헐걸 털고 소송의사로 자유롭게 무예인으로 산다는 거.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파괴에 대한 고통을 득도하는 순간 이제 당당하게 했는데 그 파괴를 하기 위한 과정에서 보면은 우리가 요석공주와의 만남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도 향전이라는 책에서 이제는 인용을 한 거고, 하랑세기에도 일종의 향전과 같이 하랑세기에 나오는 얘기를 참고를 합니다. 요술하고 만나서 설총을 낳았다. 한국 유사나 사기에도 어머니는 아무도 그걸 낳아. 아버지는 원효인데 요술가 만나서 총을 낳았다. 요게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어머니 낳는다. 송나라의 고성전에도 역시 어머니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머니 없는 자식 설총은 어떻게 해서 태어나실 거냐? 그냥 읽지 마시고 한번 좀 의문문을 가지고 설총을 왜 태어났을까? 어떻게 엄마가 누굴까? 어느 자료에도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면 요술과의 만남을 기정사실로 본다면 요술이 누굽니까? 태종 이유랑의 아니냐? 누구냐면 보희 김유신의 큰딸, 작은 딸은 운이고 몸을 사가지고 언니한테 사가지고 태종무량의 1비가 되고 뒤에 2비가 언니가 2비가 되거든요. 두 번째 부인 2비의 딸이 요석입니다. 그 요석이 누구하고 결혼하느냐? 김허문하고 결혼합니다. 김허문은 언제 죽느냐? 655년? 54년? 전투에 나가서 신랑이 죽어요. 654년에 죽으니까 가부가 된 딸을 마음이 아프겠죠. 그래서 원효가 몰부가를 외치면서 뭐 누가 돕기 없는 자를 주겠느냐, 내가 하늘을 찍을 뭐 나무를 찍으리 이렇게 외치고 다니까 태종이 야, 저 친구 저거 말은 되는데 저 친구가 물건 되겠는데 딸하고 맺어줘봐. 그렇게 해서 맺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은 그 연도가 나올 것이고 가부가 된 이후니까 655년 이후에 그럼 태종은 언제까지 왕이다? 61년까지 왕이셨죠. 그 한 5, 6년 사이에 요석까지 맺어졌는데 원효는 661년에 2차 유학을 가다가 덕도를 했거든요. 그럼 661년 이전에 맺어져가 파괴가 됐어야 되죠. 그러면 655년도에 요석의 신랑이 죽었으니까 656년부터 61년 사이에 요석하고 맺어졌다고 한 5년 사이에. 그럼 사흘밤을 뭐 지냈는데 설총을 낳았다. 그럼 설총을 낳고 나서 파괴에 대한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느냐. 그 고통을 잊기 위해서 탈출이 유학이었다. 2차 유학입니다. 유학하다가 뿅 덕도를 하던 바람에 다 부질없는 거, 다 내 마음속에 있는 거, 그게 자유로운 무예인이 돼서 그냥 벌벌 들고 소승거사로 활발하게 이제 왕의 부모가 됐는데 빈방에서 놀던 원효의 신분이 이제는 소위 말해서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군왕사, 항용사의 부패도 나오고 이제 대장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장지를 하기 위해서 파괴를 했지 않느냐. 이런 과정도 세울 수 있잖아요. 신문의 벽을 탈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원효는 한국사에 피남은 이제 업적을 남기고 무효의 시대. 이때 자장은 이제 함부로 갑니다. 선덕이 문을 하고 무열하게 들었을 적에 자장은 이제 가는 세월. 그래서 저쪽 태백성 쪽으로 가서 문수보살을 막는다고 문수가 망태기를 노인으로 변장해가 망태기에 죽은 강아지를 담아가지고 메고 오니까 밑에 상자가 야 여기 어디라고 찾아와 해가지고 쫓아버리니까 문수가 아이고 하상아 이런 것도 못 알아보는 이게 무슨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장이 아이고 띠가니까 문수인 줄 알고 띠가니까 이미 전로에 떨어져서 자장은 죽었다.
비참한 말로를 유사해도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볼 적에 시대적인 상황은 이제 자장의 시대를 가고 원효의 시대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효가 신라의 통일, 문무왕까지는 원효의 시대로 하음 사상이 의상과 더불어 찬란한 꽃을 피웁니다. 이렇게 파괴에 따른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좀 느낄 부분, 문의 그 고통, 고뇌는 오늘을 사는 우리 젊은이, 우리 자식들도 지도권이나 그 사이에 주류로 진입하지 못하면요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직장에 가서도 한 푸대접 받고 거의 말해서 뺀지 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극복하다 보니까 뭐 부잣집 정작 결혼도 하고 뭐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게 다 원효도 그렇게 과정을 거쳤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또 저는 공부를 하면서 예사로보지에 영질이라는 말이 나와요. 혹시 보셨나요? 의상이 유학을 661년도에 가서 탁 만난 게 누굴 만납니까? 그래서 지음법사 문화에 들어가잖아요. 지음에 딱 가니까 지음이 유사해 보면 나의 영질이 와. 영질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 유봉조 선생님 해설서에도 밑에 주석에 다 달아놨어. 영질이 뭐냐. 영땅에 사는 장석이 도끼로 가지고 얼굴에 팍 진흙을 발라놔도 도끼로 가지고 착착착착 하면 얼굴 하나 상하지 않고 껍질을 다 벗겨낼 정도로 달인이지, 달인. 그 말을 듣고 왕이 야 너희도 한번 해야 돼. 한번 해봐. 하는 거. 못합니다. 질이 죽고 난 뒤에는 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영질이란 말은 아주 절친한 뜻이 맞는 친구를 영질이라. 그런 좋은 뜻이 상호명사의 영질이라고. 지음과의 만남을 영질로 나의 영질이 왔기 때문에 서로 마음이 통하는 거죠. 한눈에 알아보는. 한눈에 점희 씨가 내하고 탁 맞는데 한눈에 야 나의 영질이 됐어. 요즘은 윤회용어로 나와. 첫눈에 뿅 간 거죠. 근데 내만 간 것이 아니고 상대도 나한테 같이 뿅 가는 게 영질이고. 똑같은 말로 원효에 가면은 그건 이제 물론 고성전에 나오는 얘기인데 원효가 강경소를 대장경론소를 지으면서 순수가 뭐 뒤죽박죽인 거를 원효를 보고 시켜가지고 원효가 다시 정리를 하는데 차이 같으면 대한법사가 받아가지고 5페이지 이건 3페이지 오늘 6페이지 착착 끼워 맞췄다는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게 보면 지음이라고 나옵니다. 지음은 대가와 종작이라는 고사에서 빨리 대가가 금물을 착 하는 나무꾼인 종작이가 탁 듣고 지금 녹음이 푸르른 여름을 연주하고 있구나. 또 파도가 확 치는 지금 파도가 거세게 치는 장면을 연주하고 있고 그렇게 종작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배가가 내 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종작이밖에 없다. 근데 종작이가 죽어버렸어. 나무꾼이 죽고 나니까 배가가 지음이 없기 때문에 내 음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날 이후로 나는 금은고를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금은고나 그게 배가와 종작이 도사인데 그게 원효와 대한법사를 원효가 표현을 지음이라고. 지음. 그래서 그러한 또 한번 좀 공부를 하면서 더 시계 보시고 그 다음에 법정의 빈지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우리 이봉조 선생님이 전 실수를 하셨다.
왜냐하면 거기 이제 책에 보면은 해동법사 시자, 신라 해동법사 시자 이렇게 나오는데 해석을 해동법사를 하음법사를 해동신라 하음법사 시자라고 나오는데 하음법사를 줄을 딱 따라서 어상을 말하는 요래나거든요. 그 다음에 시자는 뭐냐면 높은 분을 받드는 시종, 받드는 분을 정치하는 말이다. 이게 그 해석대로 하면 법장이 편지를 보냈는데 의상한테 보냈는데 의상과 시자를 따로 분리를 해버리면은 이 편지를 의상한테 가는 게 시자한테 주는 편지가 되거든요. 애설상으로는 무릎 전체 뜻은 의상한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그러면 하음법사 시자를 어떻게 보면 하음법사는 의상을 표현한 게 아니라 지음을 표현합니다. 중국의 의상의 서성, 법장의 서성인 지음을 하음법사입니다. 하음법사의 시자, 하음법사의 법통을 받드는 시자님께 이 편지를 드립니다. 그 의상이 해동신라에서 하음법사의 법통을 이어가는 법륜을 이어가는 의상에게 드립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그래서 그 하음법사의 줄을 따른 의상은 실수인 것 같다. 그걸 해야 그 뒤에 뭐냐면은 의상을 상인이라고 표현해요. 그게 보면 상인이 두 분 나와요. 지음법사를 표시하는 말은 법사도 나오고 또 화상도 나오고 그 다 말은 다 다르게 표현을 하는데 그건 다 지음법사를 얘기하는 것이고 의상은 상인이라고 상인 스님한테 어떻게 한번 잘 내용을 보시면은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은효와 의상을 한국 사회에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자장도 워낙 뛰어난 이 나라의 불법을 틀을 닦은 자장이지만은 그 뒤에 견고하게 이어져 온 것은 은효와 의상이다. 불교의 맥은 또 불교를 잘 하시는 분한테 설명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이제 우리가 하면서 또 있는 가락국기. 가락국기에 나오는 거부가 머리를 내놓으라 그렇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라 뭐 이런 말 후타에 들었죠. 학교 다닐 때 구하구와 수기했냐 약불했냐 번작이 끼냐 그런데 가락국기에서 김수로 왕이 지금 탄생하는 시절인데 필요없이 산 정상에서 국왕들이 모여서 거부가 얼굴을 내라 뭐 안 그러면 꼬물이라 이게 뭡니까 이게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 이건 궁금하지 않습니까? 누가 이딴 해설을 붙였을까요? 그래서 제일 먼저 책이 있다면은 고려 문종 때 썼던 문인인지 배설아치인지는 모르지만 가락국기를 쓴 사람이 있으면 물어보면 맞겠는데 그 당시에는 결국 이두였다는 거예요. 이두로 전해오던 얘기를 이두가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포항사투리, 경주사투리 각 지역마다 사투리가 다 달라요. 고구려와 신라의 언어체계는 한 40%밖에 안 통합니다. 60%는 다 못 알아들어요. 옛날에 다 통하는 것 같아도 한 40% 그게 학자들의 얘기입니다. 같은 고구려 백제 신라라도 그러면 함흥 땅에 말하는 얘기하고 경주에 와서 말하면 알아듣는 건 한 40%밖에 안 되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 당시에 나왔던 이두 문자로 거부가 이게 한문이 보편화되고 활발히 한문으로 적을 적에 한문으로 바꾸는 겁니다.
거부가. 그 산등릉에서 거부가가 왜 갑자기 튀어나와? 암놈은 삶아서 뭐 먹겠다니. 그러면 신이 내려온다? 그래서 그걸 연구한 또 학자들 써 있어요. 구지라는 말은 굿, 디귿, 이, 굿은 영어로 God은 뭡니까? God는 신이잖아. 그와 같은 음차가 굿은 신이고 이는 존칭입니다. 존칭. 그러면 오늘 말로 보면 신이시여. 그걸 구개음화라고 들어보셨죠? 구지를 밑에 받침 떼버리고 구지로 만들지. 그리고 구지를 한문으로 바꾼 게 거북구자 갖다 있고 지는 갈길지자예요. 그래서 거북이 뭐 구지봉이다. 그럼 거북이 행상을 닮아서 구지봉이다. 그것도 한참 뒤에 갖다 붙인 한문 파자노름에 파생되는 거죠. 구지라는 뜻은 결국은 뭐냐면 신이 시어로 해석하는 게 맞다. 숙이 했냐? 숙이 했냐? 속히 나타나라. 나타나소서. 숙이는 제주도에 가면은 숙이라는 말이 아직도 사서 제주도 사투리 빨리라는 정상리 백개수야 수의감을 자랑 말라. 그 수위에 그걸 한문으로 옮기다 보니까 수기로 바꿔놓은 거예요. 속기라는 말은 속히 섞어도 그렇죠. 그래서 정상리 백개수야 수의감을 자랑 그 말은 머리에 폭 들어온다고. 그걸 왜 한문으로 바꿔요? 그거는 우리말인데 터파보기를 왜 한문으로 바꾸냐? 한문으로 바꾸면 관 정도 됩니다. 좌관자, 볼관자. 그냥 시가 아니고 볼견도 아니고 그냥 보는 게 시고 눈으로 보는 게 관이면은 관은 여러 본다는 거예요. 쪼개 자세히 본다. 그래서 더 자세히 보는 찰입니다. 관찰, 찰. 찰은 노래 보고 야 이거 어디서 만들었지? 요거는 원가가 얼마 정도 들어갔겠지? 까지 보면 찰이 됩니다. 그냥 이거는 종이컵이네. 이거는 뭐 크기가 한 5cm 되나? 요 정도 보면 관이 돼. 그냥 종이컵 올려놨더라. 그거는 시, 견. 그래서 수계행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약불행자. 만약 나타나지 않으면은 약불. 약은 만약 가정법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문으로 갖다 붙여가지고 약불행자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분작이 끼기야. 갑자기 또 네 절구로 넣어다가 온 절구로 또 갑자기 글자가 하나 늘어났어. 작자나 분작이 끼냐 할 때 한자 없어도 번이 끼게 해야 되거든요. 작자나 굳이 이을 필요가 없어. 근데 반짝 번쩍이라도 하면 번쩍. 번쩍을 한문으로 옮기려고 하면 뭘로 옮겨야 되겠죠? 그게 지금 수로가에 나오는 번작으로 나와요. 번쩍을. 그래서 해석을 다시 풀면은 구시봉에 사람이 모였는데 신의 소리가 들렸어. 야,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춰라. 그러면 내가 하강하게 놀아. 그래서 노래를 부른 게 신이시여 신이시여 나타나소서. 헌신하소서. 속히 헌신하소서. 빨리 나타나소서. 그렇지 않으면 번쩍이라도 하소서. 뭔가 낌새라도 보여주소서. 이렇게 하니까 자석줄을 타고 알이 보자기에 다니는 합이 내려왔는데 내려오니까 알이 6개 있었다. 그걸 가와서 나눴더니 그 뒤에 한 개는 수로왕이 되고 하나는 오가야로 흩어져서 각자 가야 가락보고 왕이 되고 이거잖아요. 근데 그런 탄생설화에
생뚱맞게 거부가 얼굴을 내가 그렇지 않으면 부어서 먹어요. 이게 우리 역사를 완전히 경상도 말로 망가시기 옛날 어른들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 좀 접근을 해서 좀 바로잡고 역사를 단단하게 다듬어 가야 된다. 그 다음에 그하공의 나이. 그하공의 나이 몇 살요? 28, 16. 그 28, 16이라는 계산은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죠. 그 당시에 구단이 있었습니까? 28 표시를 해, 28. 왜 16으로 우리가 알고 그렇게 인정하고 가느냐, 이게. 왜 16? 뭐, 춘향전을 얘기해. 춘향전은 조선시대의 인물이잖아, 소설 속에. 신라를 지금 얘기하고, 신라 이전에 삼국시대의 가락국기를 다루는데, 춘향전에 16, 방면 16세, 뭐, 그건 후대인이에요. 왜 28을 16으로 보느냐? 또 하나 또 있습니다. 그다음 객이오세. 허황우가 10년 먼저 죽었거든요. 수로왕보다 10년 먼저 죽었는데 객이오세라. 이오식이래. 이오식. 그것도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당문신화에도 나옵니다. 마늘과 쑥을 줬더니 공과 호랑이가 마늘과 쑥을 먹고 있는데 37일이 지나서 곰은 사람으로 나타나고 호랑이는 못 견디고 튀나가고 웅녀가 됐다는 그 37을 21일로 보거든요. 37, 21일. 그런 논리는 그 당시에 구단이 있었나요? 구단은 없잖아요. 근데 왜 21일, 37은 21일로 보고 28은 16으로 보고 25는 10으로 보느냐. 딱 세 번로 삼국유사 전편에 숫자를 옵션 표기를 했는데 그 세 군데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풀어서 10 가락국에서 자기 좀 허황우를 따라왔던 시종들이 7, 8년 뒤에 뭐 죽었다, 10년 뒤에 죽었다 했던 7, 8년, 뭐 10은 뭐 그냥 11년 뭐 이렇게 다 풀어서 풀어서도 아무 이상 없잖아요. 다른 데는 다 풀어서 썼거든요. 근데 유독 구sem의 셈법으로는 딱 세 군데 술, 가락국계 두 분, 그 다음에 당문신화에 한 번. 근데 37일을 하니까 77, 49, 49제를 다 얘기를 하고 그 머리에 팍 들어오잖아요. 49제, 77제다, 어쨌다. 그런 사고방식은 후대, 조선 이후로 넘어와서 근세. 여러분 제사는 얼마나 된 것 같아요? 제사 지낸 게. 여러분들이 제사 지낸 게 얼마나 된 것 같아요? 한 100여 년밖에 안 됩니다. 제사 뭐 오래전에 지낸 것도 일반 서민들은 100여 년밖에 안 돼요. gen국대전에 조선의 헌법이지 않습니까? gen국대전에 당상관 이상은 1년에 2분, 그 이하는 뭐 2분, 1분만 지내라고. 그게 그렇게 되었어요. 그래서 정성 정도 되면은 2분 정도 지내요. 일반 백성들은 그거 없어요. 그냥 지가부지 제사만 지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사하면은 막 20몇 분 지내는 집 있죠. 안동김씨, 유성김씨. 그거는 서원의 발달로 인해서 집 자랑한다고. 얻기 힘든다고. 김씨집에 15분 지니까, 어이, 저거만 양반이야. 너 우리 16분에, 저쪽에 김씨 16분이었지. 야, 뭐야? 22분 지내. 종갓집은 맨날 제사 지내다 세월고, 한 달에 2번씩 24분. 그래서 송건호 교수가 몇 년 전에 중앙일보에 칼럼을 썼어요. 제사를 지내지 말자고 하니까 아버지가 호러와 자석이라고.
내 눈에 흙 들어가기는 안 된다. 자기 아버지가. 송교수 자기가 장손이, 자기 아버지가 장손.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가 재산을 주고 난 아들은 유학 갔다 오고 서울에서 대학에 서울대 교수로 있는데 언제 내려와서 제사 지내냐고. 그렇게 자기가 나오는데 송교수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우리 뭐 집안에 별시 뭐 뺏을 한 사람도 없고 이게 제사 막 줄입시다. 이러니까 아버지가 맹월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안 된다. 제사도 안 지내는 호로 자석이 보이노. 요렇게 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제사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일반 서민들이 제사 지내는 거는 100여년밖에 안 된다. 조사를 했거든요. 그 소리를 듣는 안동 김씨가 송 교수한테 찾아와서 송 선생 진짜 제사 안 지내도 되나? 그래 내가 안동 김씨 내 몇 대 장소인데 죽을 맛이다 20몇 분 지내려 하니까 그게 김 선생 안 지내도 됩니다. 우리가 우리 세대부터 시작해서 이 제상수를 바꿔야 됩니다. 안 지내도 됩니다. 어른들 돌아가시면 서서히 이 바람을 일으킵시다. 요렇게 그 칼럼에 나와있어요. 내가 그걸 자꾸 그래 나도 뭐 별 볼 일 없이 뭐 국가로부터 임명장 받은 뭐 뺏을도 없고 아이고 부대 종소이고 뭐고 뭐 다 없애피면 싶은데 일을 못잖아. 그런데 논어를 딱 보니까 어떤 구질이 귀에 쏙 들어오냐. 제사를 참석하지 않으면 제사 안 지낸 것과 똑같다고 했어요. 공자가 그렇게 말했어요. 제사에 참석하지 않으면 안 지낸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절에 제 올리잖아요. 절에 올리는 게 우리 절에 제를 올려놨기 때문에 나 안 가도 된다. 그건 마음이 절에 올렸으니까 편안한 거예요. 자기 위안을 삼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공자가 볼 때는 제사 안 지낸 집인데 그럼 결국은 뭐냐 내 편하려고 이리저리 합리성을 찾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제사 안 지내면 어때요? 안 지내도 된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마음에 안 갈 때는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한 3년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집집마다 묘사를 못 지냈어요. 다 못 지냈을 겁니다. 서울에서 오천들이 연락해요. 우리 조카 코로나도 있고 이제 올해 막 묘사 못 지내는데 그럼 모이면 안 된다는데 뭐 누가 음식장만 하고 하겠어요. 올해는 근데 갑시다. 그럼 올해는 우리 못 내려간대. 그럼 올해 자연스럽게 묘사를 안 지냈어요. 마음에 짐도 하나도 없어요. 다 합의가 돼가지고 안 지낸다니. 우리 집만 안 지내는 게 옆집은 없게 옆집도 묘사 안 지내네. 그 다음에 또 됐는데 코로나가 아직 안 풀렸어. 또 그래도 못 지내. 가만히 생각하니까 제사 안 지내면 난 죽는 줄 알았어요. 어릴 때. 내가 17살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조부가 축간을 하라. 축을 내가 읽어요. 배우고 배우고 축을 읽는데 축간이 그 계급이 높습니다. 초원을 올리면은 제일 장자가 딱 엎드리면 축은 옆에서 축을 읽어야 돼요. 계급이 높다니까요. 그리고 뭐 오천들이니 사천들 쭉 다니는데 이제 어린 놈이 축을 읽어요. 내가 이제 맞이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제사 안 지내고 모사 안 지내면 난 죽는 줄 알았어요. 이래도 되네. 마음에 부담도 많이. 코로나가 오면 막 매일 3년을 안 지내도 아무런 부담이 없어. 그래서 원효말도 떠오르고 제 유심조도 떠오르고 마음먹기 나름이고 공자 말씀도 떠오르고 제사하고 지가 참석 안 하면 안 지낸 거와 똑같다는데 절에 갖다 놓으면 괜찮고 내가 안 지내면 마음이 무겁고 그것도 부지런히 에라이 마 밴대로 놀아. 전부 휴일날 되면은 형님 내가 뭐 여행도 갔다 왔는데 오랜만에 마누라도 하고 막 저리도 가야 되는데 오늘 못 가겠지. 아들은 아빠 내가 뭐 서울서 못 내려오는데요. 뭐 편한데 이래. 아이 세잔을 올려 초원 종은 세잔을 올려.
잔치를 사람이 있네. 마누라하고 둘이서 야 이건 뭐 맹절 없다. 각자 알았어. 맹절은 안 지냅니다. 지금 이제 한 3년 됐어요. 맹절. 이제 남은 게 제사 집사람이 올 때 14분을 지냈거든요. 집사람이 와서. 집사람이 학교에 있는데 맨날 이제 제사 때 되면 주말 부분인데 가야 됩니다. 내가 직장이 또 있다 보니까 저녁에 퇴근해가지고 저녁에 가면 모치는 시골에서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밥 퍼고 묵고 설거지 해주는 게 제사의 전부입니다. 다 엄마가 다 하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마음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지 않고 그러다가 뭐 아버님 돌아가시고 나서 야 마마 제사 내 마산 가져갈게요. 마산으로 가져갔다. 마산에서 이제 한 14분은 말이 14분이지 어떻게 지내요 직장 하는 사람. 야 합사 조금 말 있잖아요. 합사 탁 하니까 절반으로 탁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야, 합사도 너무 많아. 야 그럼 요사로 올려. 조부까지만 남기고 증조부는만 요사로 갑시다. 그래도 요사로 다 올렸어. 그게 구대조 쭉 되는데 증조부까지는 요사에 1년에 한 번 하면 되고 귀재사는 조부까지만. 조부도 4분을 지어 할배 뭐 이렇게 이것도 많아요. 합사니까 지금 2먹이 하는 2먹이 하고 추석 명절 있고 묘사 있고 하니까 그래도 5번이잖아요. 이거 많아가지고 결국은 명절 2개는 또 날라가. 그럼 지금 3개 남았죠. 이것도 지금 인원이 안 온다는 내 얘기 말고 여러분 집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면 마음의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자식한테 마음 부담을 주고 싶습니까? 이제 크게 열린 마음, 그게 역사를 공부해보면 옛날도 다 그렇게 해왔어요. 괜히 재산이 뭐 어쩌니 거의 100여 년밖에 안 된다니까. 누가 상다리 휘어지도록 제사상 차려라 했어. 아무도 그렇게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주포 가일이에요. 경국대전에 조선헌법에 주포 가일만 나라고 했지. 뭐 나라. 요즘은 뭐 수박도 갖다 놓고 포도도 갖다 겨울에다 뭐. 동네 그거 하면 내 정성이고 내가 우리 집은 좀 살만하니까 좀 그런 의식에 젖어 있으면 옛날처럼 14번, 24번 집이 돼. 그런 생각을 끌고 있어요. 주포 가일이라 해서. 그래서 간단하게 정성이다. 근데 정성을 강조하다 보면 형식도 중요하거든요. 처음에는 뭐 안 되나도 뭐 정성만 있으면 되지. 한 번은 정성이 있지. 그 뒤는 지편한 대로 또 적당히 하고 맙니다. 그럼 사람이 성의가 없어지고 근본이 없어지고. 왜? 이론을 모르니까 그렇게 흘러가요. 그거는 막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1년에 한 번이라면 행제간의 후에 한번 볼 수 있는 소통의 장소는 가지고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정신 자세로 제사 문화라든지 모든 것을 접목을 하면 좀 좋은 세상, 밝은 세상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죽고 나면은 내 제사 지낼 아들 하나 있는데 맨날 외국 나가 있고 뭐 어느 세월에 뭐 매산지 뭐 재산지 지가 할 것이며. 그런데 지금 양계는 선산이 3개인데 조금 팔아먹고 내 죽어야 되겠네. 5천원을 보고 그랬어요. 진범 매사에 가서 야씨 장손이 팔아먹으면 어떻게 할 건데 고발로 하든지 뭐 누구 마음대로 해라. 수 틀리면 내가 확 파도에 끼고 화장 딱 섭이고 팻말 하나 이런 거 하나 갖다가 해가지고 해놓고 선산 3개만 6,000병 꽃박이 3개 한 개만 남기고 6,000병 꽃박이 2개짜리 좀 달라고 싹 팔아갖고 들어눕히고 배째락 하면 죽일 거야 살릴 거야 막말로. 근데 그걸 그대로 아들 이름으로 상속을 간다. 아들은 고향이 어딘지도 몰라요. 성산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이름만 상속을 받아가지고 묵 쥐고 있으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머리가 지근지근합니다 지금. 그런 역사를 통해서 설기를 찾아내야 되는데 아직은 못하고